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진지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늙어 고생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 참 빠르게 변하죠. 경제 상황도 불안하고 일자리도 불확실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요. 나이 들수록 이런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는 괜찮을까? 은퇴 후에도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이 찾아오고 준비하면 평온이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삶의 원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지켜나가면 나이 들어서도 돈보다 더 귀한 여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보험입니다. 건강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대부분은 아직 괜찮겠지 하며 미룹니다. 그런데 아시죠?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때 병원에 좀 더 자주 갈 거리예요. 저는 실제로 58세 남성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체력이 좋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던 분이었죠.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린다며 건강검진을 10년 넘게 미루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피로감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이미 3기 암이었습니다. 그때 1년에 한 번만 검진 받았어도라며 눈물로 후회하셨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회복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기검진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목숨을 지키는 가장 값싼 보험이다. 나이에 맞는 필수 검진을 정리해 드릴게요. 50대 이후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혈압 혈당 지질 검사, 골밀도 검사. 60대 이상 심장 초음파, 갑상선간 신장 초음파, 안과 정밀 검사. 여성분들 유방자궁 정기 검사, 폐경기 호르몬 검사 필수. 남성분들 전립선 검사, 간 수치 관리 중요. 검진 날짜를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로 고정해 두세요. 축하받는 날에 내 몸도 챙긴다는 마음으로 매년 체크하면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2번째, 돈을 쓰는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공부하지만 정작 돈을 쓰는 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은 에너지다. 내가 쓰는 곳에 그 에너지가 쌓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쓸데없는 소비를 하면 그 에너지는 사라지고 누군가를 돕거나 나를 성장시키는 곳에 쓰면 에너지는 다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커피값, 배달비, 충동 구매로 사라지는 돈이 30만 원이라면 그걸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작은 소비의 누적이 노후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이 소비는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순간의 허영을 채우는가? 제가 추천하는 운이 들어오는 소비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사의 소비를 하세요. 돈을 쓸 때 아깝다는 말 대신 이 돈이 나와 인연 있는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로 가길 바랍니다. 라고 속으로 말해 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둘째, 지갑은 기운의 그릇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돈 지갑이 아니라 운의 보관함이에요. 너무 낡고 구겨진 지갑은 재물운을 막고 깔끔하게 정돈된 지갑은 돈이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셋째, 통장은 목적별로 분리하세요. 모든 돈이 한 통장에 있으면 흐름이 혼란해집니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자기계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리해두면 재물의 에너지가 질서 있게 흐릅니다. 넷째, 매달 1일에는 돈의 인사를 하세요. 그날은 통장을 정리하고 남은 돈에 감사하며 다음 달 계획을 세우는 날로 만드세요. 풍수에서는 감사한 돈이 다시 돈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취미는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두 번째 생명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일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일할 때는 늘 바쁘고 피곤해서 취미를 미루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면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오는 외로움과 무력감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미는 나를 젊게 만드는 백신이다. 제가 알고 있는 65세 여성분은 퇴직 후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꽃꽂이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소일거리였는데 지금은 제2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꽃으로 누군가 미소 짓는 게 너무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50대에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이 밝아지고 친구도 생기고 새로운 일도 시작하셨죠. 이처럼 좋은 취미는 재물운, 건강운, 인연운까지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운은 움직일 때 흐르고 멈추면 정체되기 때문이에요. 취미를 고를 때 기준을 드릴게요. 몸을 쓰는 취미. 등산, 수영, 요가, 탁구 등 혈과 기의 순환. 손을 쓰는 취미. 그림, 공예, 글쓰기, 사진 등 집중력 향상. 마음을 쓰는 취미. 봉사, 명상, 반려동물 돌보기 등 긍정 에너지 상승. 그리고 반드시 나 혼자만의 취미를 하나 가지세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는 정리가 아니라 정돈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남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는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하죠. 젊을 땐 사람을 많이 만나야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그 기준을 유지하면 오히려 지칩니다. 마음이 무겁고 피곤한 사람과 계속 어울리면 내 에너지까지 고갈돼요. 이건 풍수적으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 주변의 기운이 곧 나의 운을 결정한다. 그래서 50대 이후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돈해야 합니다. 즉,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관계들 있죠? 만나면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내 행복을 질투하거나 비교하는 사람. 도움은 받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이런 관계는 한 발 물러나세요. 억지로 잘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가까이 두세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나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운이 트이는 인간관계 정돈법입니다. 풍수에서는 관계의 기운을 집안의 동선으로 비유합니다. 즉, 집안이 어지럽고 통로가 막히면 인간관계도 꼬인다.
특히 현관, 거실, 전화기 근처를 깨끗이 유지하면 인연운이 다시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현관은 사람의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관계가 복잡해지고 깔끔하게 정돈하면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신발은 항상 발끝이 현관문 쪽을 향하게 두는 게 포인트. 나쁜 인연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도 중요합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힘이 있어서 좋은 방향빛이 드는 창 쪽을 향하게 두면 밝은 인연이 생기고 어두운 구석에 두면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오해가 생깁니다. 결국 관계의 풍수란 내 주변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정리된 공간은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가벼운 마음은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5번째,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감정 풍수.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자 진짜 늙어 고생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법입니다. 건강이 조금 나빠져도 돈이 잠시 부족해도 마음이 건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풍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불안과 걱정은 소리로 내보내세요. 걱정은 마음속에 쌓아둘수록 무게가 됩니다. 풍수에서는 정체된 기운이 병을 만든다고 보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걱정도 움직임 없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라도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불안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이건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기운을 순환시키는 가장 간단한 의식이에요. 목소리는 곧 생명력이고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에너지가 현실을 바꿉니다. 둘째, 매일 아침 마음 청소 5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대신 창문을 엽니다. 바깥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은 어떤 기운이 들어올까?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5번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감사, 내쉴 때는 비움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 좋습니다. 종이에 오늘 하루의 기분을 한 단어로 적습니다. 평화, 정리, 행운, 기대. 이 단어 하나가 하루의 에너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커피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나 자신에게 인사하세요. 오늘도 나를 돌봐줘서 고마워. 이 5분이 쌓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스트레스에 덜 흔들리고 감정의 폭이 줄어들어요. 감정이 안정되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다시 좋은 운을 불러옵니다. 셋째, 집안의 기운은 곧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의 기운이 곧 주인의 마음이라 말하죠. 방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산만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침실의 풍수는 감정의 안정을 좌우합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전자기기 대신 작은 조명이나 식물을 두세요. 식물은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존재입니다. 침대 방향은 문과 마주보지 않게 하세요. 이는 풍수적으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로 봅니다. 이불 색깔은 부드러운 파스텔 톤, 베이지, 흰색 계열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하루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에너지 리셋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넷째, 마음 통장을 채워야 진짜 부자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하거나 불안해하지만 정작 감정의 잔고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매일의 감정이 비처럼 쌓이면 나중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 통장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번 나에게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기.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에게 칭찬하기.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한마디 건네기. 이건 감정의 예금이에요.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고갈되었을 때 그 감정의 저축이 나를 다시 살립니다. 다섯째, 고요한 시간을 하루에 반드시 10분은 가지세요. 풍수에서 가장 강한 기운은 고요라고 합니다. 고요는 정체가 아니라 정화예요. 아무 소리 없는 시간, 아무 말도 없는 공간에서 기운이 새로 채워집니다. 10분만이라도 핸드폰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 시간 동안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존재하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필요한 내면의 풍수 관리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건강검진은 생명보험이다. 매년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이 나를 지킨다. 돈을 쓰는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소비에도 기운이 흐른다. 감사의 소비를 하라. 취미는 노후의 생명줄이다. 내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시키는 최고의 투자다. 인간관계는 정리가 아닌 정돈이다. 나를 지치게 하는 인연과는 거리를 두고 진심을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라. 마음의 풍수, 감정의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 고요, 감사, 정리. 이 세 가지가 당신의 평생운을 바꾼다. 늙어 고생하지 않는다는 건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여유롭고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평화로운 것. 그게 진짜 부자 인생이에요.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도 인생에서도 지금 이 순간 바뀌는 마음이 가장 강한 운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몸을 위해 검진을 예약하거나 지갑을 정리하거나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좋은 기운 나눠 가세요. 당신의 인생이 평생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